네, 오늘은 며칠 안 됐죠. 지난 1월 6일 날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돼서 이게 좀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광진경찰서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강북 방향에서 발견된 모양이고요. 올림픽대교에서 200m 떨어져 있는 수면 위에서 신고를 받고, 네, 사람이 빠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시신을 건져냈더니 문제가 이제 가슴에 흉기에 의한 상흔이 발견이 됐다. 그 외에는 뭐 눈에 띄는 큰 상흔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의문스러워 하시는 게 여성의 보통 이게 극단 선택의 경우에 흔히 하지 않는 선택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 전체 스케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사건 반장에서도 좀 깊이 다뤘더라고요. 이 상흔이라기보다는 어제 나온 얘기는 이제 관통을 했대요. 흉기가 관통을 했다 그러더라고. 폐를 찔렀다라는 예, 근데 이제 뭐 네. 사건 반장에서는 관통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성이 혹시라도 자살을 했다고 하면 추정하면은 이걸 관통할 정도로 그 찌를 힘이 있느냐. 근데 물론 국가수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기자가 이렇게 뭐 물으니까 이게 이제 가능은 하지만 그게 현실적이냐. 이게 여러 사례 자살이라는 사례에서 네.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의 여성이 이렇게 자살하는 사례가 존재하긴 하느냐. 보통 여성들은 투신이나 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살을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냥 가능하다 정도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도 네. 타살의 흔적은 가능성은 낮다라고 정도밖에 못한 거예요. 네. 그거는 뭐냐면 그 한강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CCTV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공원 자체를 붙이는 CCTV는 없는데 그 진출 입구에 있는 CCTV는 여러 대가 있는데 네. 거기를 아무리 봐도 이 사람 말고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 밤에 사실 누가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네. 1월 6일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건으로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상흔 자체도 좀 특이한 게 어쨌든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일단 뭐 2, 3주 뒤에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일단 독극물 검사는 네. 나오죠. 네. 그러니까 독극물 검사, 약독물 검사가 나오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나온 건 다 나온 거예요. 네. 이 방어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몸싸움이 있거나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렇게 없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어흔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타살이 아니다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장소 선택을 좀 다시 유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강이라는 장소를 본인이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굳이 칼을 사용하는데 한강까지 갈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칼을 사용해서 사망을 했는데 수면에 떠서 발견이 됐다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자기가 찔렀다는 것은 이 행동도 되게 이상하고 그렇죠. 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연결고리거든요. 그렇죠. 맥락이 그런 겁니다. 그럴 생각이었다고 하면은 거기가 왜 선택이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투신할 거면은 마포대교에서 투신하거나 건물 위에 투신하거나 흉기랑 안 맞는. 이거 흉기를 쓸 이유는 없죠. 투신만 할 거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그거 안 맞는 거고. 네. 다만 이 사람이 저랑 같은 고향이 이천이라는 것 때문에 왜 여기 왔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서울 왔을 때는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이었는데 강변 시외버스 터미널, 동서울 시외버스 터미널로 90년대쯤 바뀌었어요. 네. 이천 사람들은 서울에 올 때 대부분 여기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시에 나와갖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왔다고 하면은 이것저것 하면 한 뭐 어떻게든 4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1시 나와서 왔다 갔다 4시, 5시 다른 뭐 좀 하고 그리고 거기를 걸어 들어갔다 그러면 한 30분은 걸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걸어가서 역 한두 개 정도 거리죠. 네, 그러니까 네, 지하철에서. 그렇게 걸어갔을 거예요. 네. 사실은 다른 거 아니라. 그러면 대충 7시 반쯤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거길 갔는지는 알 것 같은데 그게 자살하러 갔느냐는 모르겠어요. 굳이 왜? 그러려고 하면 사실 이천에도 그런 데 있거든요. 네. 강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소적 특이성은 아닌 거예요. 아니 뭘 예를 들어서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무슨 아직 그 심리부검이 안 돼 있어서 모르지만 생각이 많아서 걷다가 자살하려고 뭐 칼을 품고 걸어가다가 뭐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찰들도 헷갈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7시 반부때 들어갔어. 한강공원에
8시 5분 출동했어. 37분 사이는 없는 거예요. CCTV가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의문은 칼이 그러니까 가슴 쪽에 꽂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통해서. 네 이게 제가 어떤 살인 사건을 예를 들면은 칼을 그대로 꽂아놓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네 이것도 좀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살인이었다고 하면은 네, 살인자가 공격을 하고 칼은 수거해서 보통은 흉기가 처리한 발견 거나? 안 되길 원하기 그렇죠. 때문에 아니면 다른 데로 던져버리고. 네, 근데 이건 꽂은 상태로 그냥 시신을 말하자면 던져버린 형태인데, 근데 그 생각이라고 하면 그럼 시신이 떠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혹시라도 어떤 범인이 있었다고 하면은 네, 범인이나 범인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 범인이라 하더라도 왜 굳이 그걸로 관통할 정도로 그 정도 원한이었나? 원한이었으면 그렇게 죽이진 않. 더 네 많은 그러니까 우연히 불량배들 물론 이제 한강공원에는 그런 불량배들이 있어요.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뭐 약쟁이들이 있어요. 거기서 약하러 오는 애들. 그런데 굳이 그걸 봐서 목격을 해갖고 그걸 목격자를 없앤다. 죽였다. 그래서 자살로 위장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좀 이상한. 네. 근데 오히려 그건 더 가능성이 다른 것보다는 있죠. 훨씬 더. 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혹시나 이 사망자께서 타살로 억울한 지금 누군가의 공격을 당해서 돌아가셨다면 이건 밝혀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건. 네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범인이 이제 있다라는 전제라면은 이게 CCTV에 입출입이 없기 때문에 기다렸다 혹은 안 되는 곳으로 들어왔다 안 걸리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비체계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오다 가다 찍혔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체계적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요소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는 거에 네. 경찰이 뭔가를 놓쳤다. 실제로는 다른 뒷구멍이 있다. 저는 사실 그걸 더 의심해요. 네, 다른 뒷구멍. 왜냐하면 한강공원에는 예상외로 뭐 담장이나 철책이 있는데 개구멍 같은 데가 있긴 있거든요. 동네 애들만 아는. 네, 그런 한강공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고 그럼 이거는 사실 심각한 사건이죠. 네. 어쨌든 지금 이분께서는 이천에서 여기까지 그날 당일날 뭐 어떤 목적하에 오신 건 아닌 것으로 보여서 이 피해자를 특정한 범죄라면은 특정한 범죄는 아닌 피해자 특정성은 좀 떨어지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 사람을 따라왔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놀려고 할 때는 서울로 많이 와요. 분당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서울로 많이 와요. 서울로 많이 와서 동서울이나 잠실에서 거기서 많이 술도 먹고 놀고 가거든요. 당일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이 여기 온 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뭐 저기 여러 가지 네, 놀이라든가 뭐 사람 만나러 올 때는 그 동선이니까 그러면 자살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정황적으로는 자살로 보이는 사람의 행동 치고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예. 지금 범죄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 피해자분을 특정한 범죄는 아니고 이 지역 내에 뭔가를 좀 그렇죠. 잘 알고 뭐 CCTV나 여러 가지 뭐 입출입 경로도 알고 있는 누군가에 의한 범죄이나 그것도 사실은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은 성이나 강도 양쪽을 치더라도 좀 흔적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마약이나 아니면 다른 범죄를 하던 네. 어떤 자들이나 그런 이에서 목격을 하거나 만약 그거를 피해자분께서 없애기 위해서 네. 범죄를 감추기 위한 범죄의 위장 형태가 오히려 그나마 더 가능성이 지금, 있지 네.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국가수 소견도 나와봐야 되고요. 지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좀 초기에 너무나 지금 의문이 많은 사건이라서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 그쪽을 조금 더 주시를 해봐야 된다. 여기선 과다출이라는 의미는 좀 그래요. 네, 이런 거죠. 처음에 상처는 정신을 잃지 않을 정도인데 과다출로 죽었다는 얘기인지 네, 아니면은 찔렀는데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을 정도인데 찔린 게 죽지 않을 정도인지 이걸 구분해 주지 않았어요. 네, 국가수가. 그러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아니면 그 기자가 생각이 있는 기자라고 하면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다출혈이 A냐 B냐 어떤 사이냐라고 물었어야 돼. 그래야지 이걸 알 수 있는데 그냥 과다출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상처가 나서 피 흘리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소실된 거랑 없는 상태에서 그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상태는
범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떠날 수 있는. 떠났는데 사실은 안 죽었는데 과다출혈. 그러니까 이 법의관 입장에서는 네. 뭐냐면 사인은 과다출혈이네라고 하는 거. 근데 범죄적 사인은 그게 아니지. 살인을 하려다가 살인은 미수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국가수가 잘못한 거죠. 네, 범의 의도와 범인의 프로필을 결정짓는 요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조사가 계속되고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추가로 나오는 소식들 좀 보면서 추후에 저희가 좀 이거 팔로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